언니 말하려면 눈물이 나요. 아 진짜? 울어도 돼요. 제가 같이 눈물이 나요. 울어줄게요. 이제야 우리 아들한테 자유가 생긴 것 같고 자유를 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국정화 선생님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요. 고향에 왔을 때 마중 나온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네. 아,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여기서 이제는 내가 정착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안더있음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마중 나왔을 때 그 기분이 드는 거예요. 속이 막 뭉클해지는 거 있죠. 그랬구나. 네, 여기 오니까 나를 마중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너무너무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동생이 믿고 오라고 하니까 그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동생인데 믿어야죠. 저희는 또 3자매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는 진짜 형제간의 우애가 진짜 좀 깊은 것 같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동생 말은 무조건 믿는 거죠. 네. 아무려면 내 친동생이 언니를 찾으러 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직행이잖아요. 예, 저는 직행으로 왔어요. 그 라오스 까지 들어가는 여성에서는 무슨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홀몸도 아니고 뭐 철부지 9살짜리를 데리고 언니 온다는 말하려면 눈물이 나요. 아 진짜? 울어도 돼요. 제가 같이 눈물이 나요. 울어줄게요. 아니 왜냐면 제가 애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일단 압록강을 건널 때부터 압록강에 물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몇 월 달에 건넜는데? 12월 28일 날. 그때면 엄청 춥잖아요. 얼음이 다 얼었는데 중가운데는 강이 이만큼 깊으니까 안 얼은 거예요. 브로크가 아들이랑 저를 어깨에 들러맨 거예요. 그리고서 애를 건너줬거든요. 건너서 지금 도착을 했는데 아들이 신발이 다 젖은 거예요. 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다 뺏기고 양말을 뺏기고 제 품에 아들 발을 제 품에 이렇게 넣었어요. 발 시려울까봐, 너무 시려울까봐. 너무 미안한 거죠, 아이한테는. 그래서 그 발을 녹여주려고 제 품에 이렇게 발을 막 녹여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브로커가 오기를. 중국 브로커가 와야지 저희를 또 데리고 다른 노선까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신호가 와서 거기를 가는데 한참 절반을 이렇게 엎드려서 막 살금살금 갔는데 갑자기 공안이 나타난 거예요. 중국 공안. 그 다음에 어떠다 해서 진짜 그야말로 버벅전지. 납작 엎드렸어요. 엎드려갖고 그리고 날 살려라고 다시 압록강 쪽으로 냈다 뛰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느니까 그 다음에 공안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브로커 차랑 공안 차랑 같이 겹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더 막 아예 심장이 막 너무 저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에 한참 압록강 쪽으로 다시 뛰어와서 한참을 있으니까 공안에 다시 지나가니까 브로커 차도 다시 그냥 가던 길 가는 차처럼 간 거예요.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죠. 그러다니까 거기서 한동안 또 좀 기다리게 됐어요. 그 추운 데서. 밤 12시가 넘은 것 같아요. 그때가. 12월 28일이면 엄청 추운데 내일 모레는 설날인데 이러고 있었어요. 양강도 날씨 말 못하지. 백두산 날씨. 여기는 음력설을 설명절로 세지만 북한에 있을 때는 양력설을 설명절이라고. 아직도 북한은 양력설을 크게 세지. 세죠. 음력설은 그냥 쌀밥만 해먹으면 되는 맞아요. 잘 사는 집은 좀 떡 해먹지. 무조건 양력설에서 양력설에 저 차례랑 다 하잖아요. 맞아요. 양력설에 다 해요. 네. 음력설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설날인데 내일 모레면 한쪽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압록강을 건널 때부터 그냥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다. 죽으나 사나 가야 된다. 이제는 건넜으니까 다시 돌아가지도 못한다. 나는 이제는. 이런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그 다음 다시 돌아서 저희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와서 그 다음에 무사히 옮겨 탄 거예요. 옮겨 타고 장백에 브로커가 있는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브로커가 북한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하는데 많이 먹어, 푹푹 먹어 이 말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은 빵을 먹잖아요. 빵에다가 죽 이렇게 차려놨는데 많이 먹어, 푹푹 먹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못 먹다 왔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겠죠. 그래서 네 알았다고 해서 애하고 같이 해서 빵 하나에다가 죽을 해서 중국식으로 그렇게 먹어본 것 같은데 되게 맛이 없더라고요. 밍밍한 게 아무 맛도 없고 이거를 왜 먹지 하면서 먹었어요. 좁쌀죽. 맞아요. 먹어야 살고 뭐 갈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녁에 그 다음에 떠나자 이제는.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새벽에 심양으로 도착했어요. 심양까지. 심양까지 와서 그 다음에는 검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섰구나. 거기서 그 다음에 또 브로커들이 한 며칠 심양에서 한 열흘 정도가 그래서 있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야 되니까. 네네. 사람이 모여져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9살짜리가 그 라오스 보면 걸어오는 여정이 엄청 험하다면서요. 험하단 정도가 아니죠. 근데 지금- 그 9살짜리가 그래도 때 한 번 안 쓰고 따라오던가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업어주려고 너무 힘들어 할까봐 엄마가 업어줄게 하니까 아니 괜찮아 하고서 맨 앞장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3명인가 있었어요. 저희 올 때. 근데 여자애들이 2명 있었는데 걔네는 우리 아들보다는 좀 나이들이 많았어요. 하나는 작았는데 근데 엄청 힘들어서 울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업어주겠다도 싫다고 그러고 맨 앞장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9살짜리가 저는 너무 대견하고 막 기특하고 막 너무 막 고마워서 진짜 예. 그래서 사람이 이게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우리 아들도 이 길이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구나. 내가 엄마를 도와주는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지 잘 따라주더라고요. 야, 아들이 진짜 착하다. 네, 9살에 그 맞아요. 험한 국경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착해요. 텐데. 지금도 많이 컸는데 참 착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라오스 저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 생활은 어땠어요? 거기 생활도 아주 열악하다고 하던데. 수용소 일단은 오기 전에 언니 수용소를 오는데 우리는 중국 심양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 건명인가? 건명 가는 네, 거기서 라오스를 걸쳐서 어. 이렇게 뭐 베트남 방콕 수용소? 네네 그쪽으로 오게 되잖아. 근데 일단은 버스 타고 올 때 중국 버스를 탔잖아요. 가짜 중국 신분증을 서지를 했어요. 다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지를 했어요. 했는데 중국에서 살던 다른 분들은 중국말을 잘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는 중국말을 못해요. 애는 아직 철이 없어요. 그냥 뛰놀고 푸고 버스를 타면 좋다고 해야 될 나이인데 말을 뱉으면은 순간에 빵짱이 나잖아요. 너무너무 막 속을 저이면서 그래서 아는 언니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말을 못하게 하고 저는 다시 맨 뒤에 가서 이불을 푹 쓰고 벙어리인 것처럼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말을 중국말을 모르고 오는 게 엄청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는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아니래요. 아직도 아니래. 이제 시작이래요. 어떻게 이제 시작? 아직도 얼마큼 가야 돼? 하니까 이제 라오스를 통해서 산을 넘고 무슨 아고강? 아고강 떠갔는데? 예, 그거를 건너서 태국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은 자체로 또 경찰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대요. 폴리스 이렇게 해서 경찰서를 가래요, 우리 보고. 그래갖고 근데 처음에 동생이 그런 말 안 했죠? 안 그냥 하죠. 중국만 넘어만 한국에 온다 했죠? 그럴 줄 알았으면 안 갔죠. 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가족을 네, 데려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다 중국만 넘으면 바로 한국에 온다고. 그럴 줄 알았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심장을 저이고 그렇게 올 줄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태국에 와서는 다시 북한에서 내가 이제 여기로 온다면 나 다신 안 와. 다신 못 와. 그 정도로 힘들구나. 힘들고 사람이 위험하고 진짜 심장이 쫄아들고 더 쫄아들 자리가 없어서 못 쫄아들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심장을 저이면서 왔어요. 난 그래도 그 9살이면 아직 철부지인데 그럼요.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엄마를 따라줬다는 저 아들이 너무 대견하다. 그쵸. 지금도 막 대견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방콕까지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비행기를 탄다 하고 이렇게 알려준다면서요. 저는 뭐 단독으로 맞아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그때 어땠어요? 나 이제 가면 동생을 만난다가 더 기뻤어요? 아니면 자유로워진다가 더 좋았어요? 동생을 만나는 게 더 기뻤어요. 동생들이랑 그러니까 그때가 만나고 동생하고 몇 년 했었지? 5년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강원도에서 살았고 동생들은 해산에서 살다 나니까 자주 만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처럼 교통이 편하고 뭐가 다 편하면은 뭐 자주 왕래를 하면서 만났으면 괜찮을 텐데 북한 같은 거는 교통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 여행을 떠난다는 건 진짜 품을 들여서 결심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일이니까 매년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자주 못 만났어요. 동생을 만나는 기쁨, 그 기쁨도 있지만 이제는 살았구나.
이런 안도의 숨이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러 갈 때 비행장으로 가잖아요. 네. 그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그 비행장에서도 뭐 몇 명이 잡혀서 다시 북송됐다 이런 소리가 막 방콕 감옥에 있을 때 막 들린 거예요. 거기서도 네. 네. 그래갖고 거기서도 눈치를 보면서 흑끈흑끈 눈치를 보면서 난 중국 공항에서만 잡는 거 아니요, 아니니? 선물을 뭐 그렇게 냈는지 모르는데 조심하라고. 저희가 했을 때 안 그게 며칠 전에 뭐 이만갑 봤더니 그 악어강에 악어가 없대요. 그 소문을 왜 퍼뜨려나 했더니 네. 그 배가 6명 타야 되는데 사람은 많고 하니까 또 뱃삭이 비싸가지고 한 번에 12명을 태운대요. 그러면 막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배가 끼우뚱해서 뒤집어질까봐 그래서 악어가 있다 그러면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난 거래요. 원래는 악어강에 그 강에 악어가 없대요. 진짜요? 탈북민들 때문에 그 악어강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근데 저희 때는 어떤 말을 한지 알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여자가 한 명이 생리를 했대요. 아우씨 이거는 꼭 다 어느 레파토리야. 탈북민들 생리를 했는데 그 짝으로 어느 애들 다 그 똑같이 치냄새를 말한다. 맡고 악어들이 모여들어서 응. 배가 뒤집어져서 뭐 물에 빠져서 뭐 죽었다는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진짜 없대요. 진짜요? 거기서 산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악어는 숲에서 살지 흐는 물에서 못 진짜요? 산대요. 그리고 거기 물살도 있다며. 절대 맞아요. 못 산대요. 예, 물살도 흐르고 그래서 강도 엄청 높고 이 말이 탈북민들이 거기 탈북 루트가 되면서부터 그래서 나온 소문이래요. 그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인 줄 알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숨도 안 쉰다면서요. 그냥 긴장을 해갖고 배를 꼭 잡고 그 몇 분을 어는 기간을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어는 동안 그냥 긴장을 해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러고 건넌 거예요. 건너가니까 그 다음엔 브로커는 그 다음에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체로 그냥 넘어가는 길. 이제 다시 그런 길을 가라가면 비행기 안에 딱 들어섰는데 이거 모니터 화면이 있는 거예요. 게임도 할 수 있고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신이 난 거죠. 게임 9살짜리가 얼마 신나겠어. 신났어요. 지금까지. 9시간을 어는가? 거기서 잘 모르겠어요. 네, 한 9시간 정도 어는 것 같더라고요. 밤에 떠나서 아침에 내렸어요. 어느 동안에 저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잔 거예요. 자버리고 말았는데 저희 아들은 신났어요. 게임하느라고. 안 자고 올 때까지 게임하는 것 같아요. 9살짜리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제 이제야 우리 아들한테 자유가 생긴 것 같고 자유를 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방콕 감옥에 있을 때만 해도 진짜 가혹한 환경이잖아요. 제대로 먹고픈 거 먹을 수도 없지. 막 뛰어놀 수도 없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애들이 뛰어놀면 막 민폐가 되고 애들 멋뛰게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거든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애들은 막 거기 있는 기간에 너무 답답하고 애들 성장에도 너무 안 좋은 거죠. 아침에 딱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인천공항에 내니까 방콕에서는 더운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더워서 반팔에 샌들에 막 그런 거를 입고 왔는데 대한민국에 가면은 겨울이다. 그러니까 가방에다가 뭐 겨울 뭐 자켓이나 뭐 패딩 얇은 패딩 같은 거 다 챙겨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다 꺼내서 그래도 주섬주섬 주워 입을 거예요. 다 입고 그다음에 내리니까 진짜 겨울이에요. 여기는 진짜 겨울이네. 저기서 엄청 더웠었는데. 근데 국정원 선생님들이 마중을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는 진짜 안도의 숨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살았구나. 이제는 석을 저이고 숨을 죽이고 막 그런 상황이 이제는 더는 없겠구나. 근데 국정원 선생님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요. 고향에 왔을 때 마중 나온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네.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여기서 이제는 내가 정착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안도의 숨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마중 나왔을 때 그 기분이 드는 거예요. 속이 막 뭉클해지는 거 있죠. 그랬구나. 네, 여기 오니까 나를 마중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너무너무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바로 대한민국이구나. 내가 드라마에서 상상을 했던 대한민국이로구나. 근데 드라마 잘 봐야 된다. 막 드라마 속에 뭐 2층집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봤으니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엔 있는 거예요. 현실은 못 보고 드라마 봤으니까.
드라마의 그 속에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툭툭툭 지나가면서 그 비행기 타러 막 가고 막 그러는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아 여기가 바로 그 대한민국이구나. 그 인천공항 딱 내리니까 아이가 뭐래? 그냥 아인 거죠. 그냥 신난 거죠. 그냥 어머 우리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우리 집 가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우리 집 가. 조금 유리한 점은 남자아이인데 9살이니까 이제 클 때를 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하고 둘이 같이 방을 썼거든요. 다른 분들이랑 같이 안 쓰고. 그러면 국정원만 딱 들어와서 이제 조사 시작하잖아요. 어땠어요?